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시사레이더 리에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슈트를 안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법정에 안 나가시나 봐요. 오후에 재판이 있습니다. 아, 오후에 있습니까? 와, 이제 그래도 되도록 좀 편하게 입고 그래요.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그래요. 먹고 예, 있습니다. 역시 우리 프로, 우리 이승기 변호사님.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는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지난 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차기 총장이 과연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미 그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임명식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예, 먼저 임명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추천위에서 이제 총장 후보자를 한 3명 정도 출연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보통 법무부 장관은 원안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이제 총장으로 지명을 하는데, 뭐 지명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칩니다. 청문회를 거쳐 이제 최종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는 건데, 이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가 뭐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이제는 최종 그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직전 윤석열 전 총장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야당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총장으로 임명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청문회까지 거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검찰총장 최종 임명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총장 후보 추천이 구성에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총장 추천이 그 위원들을 보면은 이 당연직 위원이 5명, 비당연직 위원이 4명인데요. 총 9명이죠. 근데 당연직 위원은 뭐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대한변협 회장이나 뭐 한국법학교수 회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학계와 이제는 검찰, 변호사, 법원 이런 쪽이 이제는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비당연직 의원으로 한 4명이 있는데요.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변호사 출신 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통상 일주일간 후보들을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들을 검증하는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이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럼 아무리 빨라도 4월이니까 전체 청문회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5월에서 6월에 총장이 임명돼도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아마 그보다도 훨씬 더 걸릴 겁니다. 자, 일단 그 지금 차기 검찰총장으로 오르내리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는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렇게 4명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지검장의 경우에는 이 문 대통령과 경희대 선후배 사이고요. 검찰 내 대표적인 이제 친문 인사입니다. 현 정부에서만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아주 핵심 요직을 계속 역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가는 게 보통 수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지검장이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하면서 이 검찰 내 후배 검사들한테 사퇴 요구를 받을 정도로 사실 신망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도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 여론도 문제인데요. 지금 현 정권을 겨냥한 월성 원전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거를 무마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거기에 윤 전 총장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이 중수청 도입과 관련해서도 과연 검찰 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제는 검찰총장 대행인 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죠. 그분 조 차장 주도로 해서 이제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수청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중수청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향후 이지검장이 과연 청와대와 검찰의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 이분도 저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조 차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현 정부 들어서만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그리고 적폐청산 TF팀장 이걸 맡았고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아주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처리하라라고 요구도 했고요.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는 공개적으로 불만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검찰 내 반발을 잠재우는 측면에서는 좀 가능하겠고 이런 인사가 가능하겠지만 과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시즌 2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수 감찰국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윤 전 총장 징계 과정에서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게 바로 그 한동수 감찰국장입니다. 그리고 징계도 주도를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 조직 내 반발을 생각하면 이 카드도 좀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검찰 내부 말고 외부에서 그 차기 총장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면서 그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나 또 봉욱 그 전 대검차장 검사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검찰 외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 드라마 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검찰 내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과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부 인사가 쉽게 총장직을 수락하기도 힘들고 설사 수락해도 과연 검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게 뭐 지금 현재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문제고요. 그리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 조율 이것도 너무 양극단으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는데 외부 인사가 이걸 과연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검찰총장 뽑는 것도 이게 큰 일이네요. 예. 네, 큰 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LH 의혹 수사 용두삼이 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최근 불거진 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전체 직원의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어요.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고요. 그 결과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정책으로 이제 이사 정책을 내놨는데 알고 보니 공공기관의 LH공사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예. 거기에 곧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번 사태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투기성이 확인될 경우에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를 의뢰하는 무관용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또 부당 이득은 반드시 그 환수하겠다고 또 밝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건 왜 이런 거죠? 지금 정부의 발언을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투기성이 확인될 경우라고 했습니다. 증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기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네. 일단 부패방지법을 보면은 형사처벌이 되려면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루욕을 받는 LH 직원들 모두 보상 업무와 관련이 있었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도 그렇다면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뭐 한마디로 내가 처리한 업무에서 정보를 난 게 아니라 옆 부서 사람이 알려줬다.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번 사태야 LH 직원들이 자기 명의로도 막 땅을 사고 그랬으니까 드러난 건데 이걸 사돈의 팔촌 아니면 제3자 명의를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 발각 자체가 어렵습니다. 설사 발각됐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 중이니까 명의자가 난데 돈망 LH 직원한테 빌린 거다. 이러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번 사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늦은 감은 있지만은 국회에서 그 LH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제출이 됐어요. 당장 이번 사태는 뭐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
그 향후 그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어떻게 충분할까요? 예, 일단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이번 법안을 보면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또 부당이득을 한수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겠다. 거래가 필요하면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라. 그리고 부동산 등록제도 시행을 해서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고요. 4대 교란행위죠.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하거나 혹은 시세 조작, 투기나 단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불법 중개 행위, 그리고 불법 전매, 부당 청약 이런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주식을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면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부당이득을 최대 5배 한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좀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국민들은 계속 한숨만 쉬게 됩니다. 예, 맞죠. 또 어디 또 신도시 또 개발되게 되면은 아유 거기 또 공무원들이 또 재미 좀 보겠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제대로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